회색빛 빌딩 숲이 펼쳐진 서울 강남 한복판. 빽빽히 들어선 삭막한 건물들 사이 조금은 낯설기까지 한 풍경. 4층 건물 옥상에 자리한 초록숲. 바로 농부 양달쌤이 가꾼 옥상 텃밭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수박이랑 참외가 자라고 있는데 이제 막 달리고 있어서 수박이랑 참외가. 여기 이렇게 보이시는 게 이게 다래. 이거는 이제 가을 때쯤 있겠죠, 이쪽 다래들은. 그다음에 이거는 레드글로브라는 포도인데 얘네는 이제 8월 초쯤 익어가죠. 그다음에 얘는 키위인데 아직까지 자라고 있어가지고. 시골에서도 키우기 힘든 과일나무를 도시에서 키운다는데요. 15년 됐죠. 15년요? 네. 여기 강남에서요? 예, 여기에서만 15년, 저쪽에서 2년, 이쪽에서 15년. 17년째 옥상 농사를 짓고 있는 그는 사실 2000년대 초반 뮤직비디오로 데뷔했던 배우입니다. 이국적인 외모로 사랑을 받으며 여러 편의 광고와 영화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습니다. 배우는 막상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잘 풀렸어요. 곧장 뭐 뮤직비디오 유명한 감독 밑에서 뮤직비디오 출연하고 사람들이 막 나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고 우리나라 탑 배우분이 야 너는 무조건 돼. 그래서 처음에는 기회가 남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는 굉장히 좋았던 편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뒤로 하고 농부로 살고 있는 양달쌤. 오늘은 미루고 미뤘던 가지치기를 하는 날. 천에도 천에도 끝없이 나오는 가지에 지쳐갈 무렵. 갑자기 자른 가지를 다시 화단에 넣기 시작합니다. 네, 애써서 정리하신 거를 다시 거기에 놓으세요. 순환시켜야죠. 순환이요? 예, 이걸 이제 토양동물들이 먹고 그래서 이제 토양의 탄소를 저장하면은 그 탄소를 또 식물이 사용하고 그래서 또 광합성을 이용해서 더 많은 탄소를 모으고 토양이 점점 탄소가 풍부해지면서 비옥해지는 거죠. 무거운 흙 대신 부엽토처럼 자연적으로 생긴 토양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뭐 덕분에 비료를 쓰지 않아도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대요. 손가락 당근이라고 크기가 작고 성장이 빨라서 심자마자 뭐 지금 시기에는 한두 달이면 수확이 가능하죠. 당근 맛이 어때요? 당근 맛이에요. 마트에서 사 먹는 당근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항상 맛이 일정하잖아요. 근데 이건 장마철이나 뭐 여름이나 이때마다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당근이 사실 더 맛있는 때는 가을인 것 같아요. 토마토도 뭐 요즘은 사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하다 지치면 하나씩 떼어 먹는 것이 농부의 특권. 그런데 그때 뭔가 발견한 듯 살금살금 다가가는 양달쌤. 직박구리가 찾아왔네요. 죽치고 앉으세요. 새들 사이에서 포도 맛집으로 소문이 난 모양입니다. 야, 너 미안하지도 않냐? 배고픈 새를 쫓아낼 수도 없는 노릇. 두고 지켜보지만 속상한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죽치고 앉아서 먹는데 요즘. 예전에 하나만 먹고 갔는데 안 건드리니까 이제는 내 애완동물로 착각하는 것 같아요, 본인이. 내가 집사로 알고 있나? 내가 집사인 줄 아는 것 같아.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 여름. 그래서 농부를 여름직이라 한다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일하다 보면 어느새 땀은 흠뻑. 한여름 뙤약볕에 주체할 수 없이 땀이 흐르는데요. 이럴 때 꺼내는 비장의 무기. 바로 양달쌤 전용 옥상 수영장입니다. 더위를 식히는 데는 역시 물놀이만 한 게 없죠. 그런데 그의 물놀이는 조금 특별합니다. 텃밭 한편에 핀 예쁜 꽃 몇 송이 따서 물 위에 동동 띄워줘야 한다고 합니다. 꽃을 가진 자의 여유라고 할까? 시골을 도시로 가져오는 거. 닭소리도 나고.
직박구리 미운 놈이지만 직박구리 소리도 나고 저 빵빵 소리도 빠방 자동차 소리도 다 좋아요 그냥. 온통 회색 비친 도심에 살포시 내려앉은 초록숲. 그는 어쩌다 배우의 삶을 뒤로 한 채 도시 농부가 된 걸까. 좀 덜 익었을 수도 있어갖고 지금 장마철이라서요. 오, 덜 익었네요 조금. 좀 더 익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 수박은 덜 익어도 달더라고요. 인생도 수박도 맛보기 전엔 모르는 법. 덜 익은 것 같아도 당도는 최고랍니다. 때맞춰 물만 줬을 뿐인데 잘 자라준 옥상 텃밭. 욕심을 버리니 오히려 자연이 더 내어줬답니다. 자연의 것은 다시 자연으로 돌려준다는 양달샘. 먹고 남은 수박은 닭의 먹이로. 그리고 남은 물은 풀에게 돌려준답니다. 제 땀과 땀 그런 것들이 제 체액이 이 식물에게 가는 거죠. 토양동물에게도 가고. 이 물을 곧장 버리지 않고 며칠 쓰는데 작년에 그러다가 여기 잠자리가 몰려와서 알을 낳아가지고 저수조를 만들게 된 거죠. 우연히 만들게 된 인공수조. 그러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자리에 이어 우렁이까지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수조 안에서 자연적으로 작은 생태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제가 하는 농업은 이쪽 세계 농업이랑은 좀 많이 다릅니다.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요. 일단 특히 풀과 벌레와 곰팡이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순환을 하고 나는 거기에 잠깐만 약간만 개입을 해서 뭔가를 약간 도와주고 그다음에 그 대가로 약간 먹고 이러는 거죠. 2주 전에 사과나무에 진딧물이 발생했고 뒤를 이어서 이번 주에 무당벌레, 애벌레 등의 육식곤충들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이 옥상 텃밭에서는 살충제, 비료와 같은 화학약품은 전혀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매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텃밭에는 민달팽이가 무지 많아요. 거의 1000마리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민달팽이는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어두운 곳에서만 활동하죠. 진딧물이 먼저 생기니까 진딧물이 모든 곤충 먹이사슬 맨 아래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보통 분들은 진딧물이 생기면 거기다 약을 쳐서 죽이니까. 근데 진딧물을 잘 유지해요. 저는 일부러 진딧물이 잘 생기는 식물들을 심고 진딧물이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무당벌레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곤충이 하나둘씩 찾아오는데 사마귀가 찾아오는데 12년 걸리더라고요. 건강한 텃밭을 가꿀 수 있었답니다. 늦은 오후 풀어놨던 닭을 상자에 넣는 양달샘. 닭은 왜 담으세요? 아 이제 저녁엔 조금 위험해가지고 담아야죠. 이제 데리고 와야죠. 이제 주말 농장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제. 17마리 모두 직접 알을 부화시켜 키운 병아리라는데요. 한 마리 한 마리 다 소중한 자식 같답니다. 밤에는 옥상이 위험해 집안에서 함께 지내고 있다고 해요. 집에도 그 닭장이 있어요? 예,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잠을 자야지 안전하기 때문에. 옥상에서도 모자라 집안에서까지 자연과 동고동락 중이래요.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이 공간만큼은 유일하게 자신을 위한 곳이랍니다. 농부에겐 체력이 곧 재산. 하루도 거르지 않고 매일 운동을 한다는데요. 고난도 동작도 척척 해냅니다. 한참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그 시각. 열린 문 사이로 슬그머니 고개를 내민 닭들. 설마 하던 그때 하나 둘씩 탈출을 감행합니다. 맞은편에 있던 풀이 먹고 싶었나 본데요. 아니, 아 이거 내가 잘못했네 이거. 내가 뚜껑을, 아.
애플민트가 이거 다 짓밟히고. 쟤네 탈출하네요. 예, 제가 이걸 잘 닫아놔야 되는데 가끔씩 깜빡하면은 순식간에 나오죠. 혹시라도 배가 고픈 걸까 걱정되는 마음에 닭에게 줄 풀을 뜯으러 나온 양달샘. 조금 귀찮더라도 늘 이렇게 풀을 뜯어준답니다. 닭들도 사료 대신 풀과 과일을 더 좋아한다는데요. 그런데 왜 도시에서 닭을 키우고 있는 걸까요? 냄새도 나고 쉽지 않을 텐데요. 얘네들이 풀을 먹은 상태에서 배설물을 싸면 일단 냄새가 안 나요. 사료를 먹이면 냄새가 심한데, 그리고 그걸 화분에다 넣어봤더니 굉장히 잘 자라더라고요. 지렁이들도 좋아하고 공벌레들도 좋아하고 식물도 잘 자라고. 닭의 배설물이 풀을 잘 자라게 하고 잘 자란 풀은 또다시 닭의 먹이가 되는, 이렇게 돌고 도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죠. 최근엔 자연 생태를 이용해 실험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을 이렇게 다 가고 식물에게 양보를 하셨네요. 예. 이런 거 겨울에는 식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토마토가 엄청나게 열렸었죠, 겨울에. 생태를 잘 갖춰줬더니 화학 비료를 쓰지 않아도 한겨울에 토마토가 빨갛게 익었답니다. 잘 자란 토마토는 다시 병아리의 먹이가 됐고요. 옥상 농사 17년 차. 이제는 배우보다 농부로서의 삶이 더 익숙하다는 양달샘. 그는 어쩌다 도시 한가운데에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걸까? 소스 왜 따시나요? 이거 차로 마시려고요. 밤에 좀 커피 마시긴 부담스럽고요. 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향이 좋은 메리골드와 카모마일을 우려내 꽃차를 만들어서 마신다는 양달샘. 잔잔히 들리는 풀벌레 소리에 향긋한 차까지.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인공 수조를 바라보는 것도 그의 또 다른 행복인데요. 보통 불멍이라는 말 요즘 쓰잖아요. 저는 밤에 이렇게 시원할 때 여기 올라와서 물멍을 해요, 물멍. 요즘 제일 좋아하는 게 이 수조 보고 있는 거거든요, 식물보다. 꿋꿋하게 살아내려는 자연의 생물들을 보며 위로를 받았다는 양달샘. 그렇게 조금씩 마음 둘 곳을 찾게 됐답니다. 배우의 꿈이 있었고 노력도 해보고 했었죠. 일단은 배우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뭐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업계에서 뭐 연출부도 하고 뭐 제작부도 하고 매니저도 해보고 퇴비 그 가축 개분을 가지고 퇴비를 만드는 회사 그런 데서도 해보고 뭐 가정교사도 해보고 돈이 되는 건 다 했죠. 2000년대 초반 이국적인 얼굴로 사랑을 받으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배우 양달샘. 다수의 광고와 영화에 출연하며 배우로서 승승장구하리라 기대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저는 진짜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봤거든요, 진짜. 누구한테도 존중을 못 받는 단계까지 가봤는데, 근데 이제 농사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고 그걸로 뭐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화를 덜 내고 그다음에 짜증을 덜 내고. 배우로서의 패는 없습니다. 근데 농부로서의 패는 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떠오른 건 아버지와 함께 정원을 가꾸던 기억. 그 길로 작은 고구마 화분을 사와 시작했던 텃밭이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화분 몇 개로 하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도시는 다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자연이 없다 보니까 화분 몇 개가 잘 견뎌내지 못하더라고요. 여름엔 너무 덥고 옥상이, 겨울에는 또 춥고, 그래서 이제 화분을 조금 크기를 키우고 몇 개를 더 늘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농사를 지으며 깨달은 건 처음부터 욕심을 내기보단 때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 아무리 밤이 길고 길더라도 기다리다 보면 반드시 아침이 찾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아, 어려운데. 정성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더우신데. 여기야. 예, 반갑습니다. 심해진 이상기후에 최근 지구가 끓고 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그의 자연 농법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엄청난 덩어리인데 이게 이제 흔히 우리가 농사를 짓는 그냥 토양이잖아요. 무기물 토양. 네. 탄소가 저장돼 있지 않는. 이게 저 수중에서 채취한 토양이거든요. 수중에 저장돼 있는 거. 근데 비료를 안 줘도 지금 둘 다 일부러 비료를 전혀 투입 안 했는데 이 차이가 지금 꽤 나죠. 토양이 이런 식으로만 변화가 일부만 돼도 예, 일부만 돼도 수해, 가뭄 예. 많이 해결되죠. 예. 농사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인 양달쌤. 그의 진심이 통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어서 와. 잘 돼가? 포도인데 7월 달에 익는 포도인데 새들이 다 먹어가지고 아이고, 그 부분은 이게 저번에 모른 포도. 소중한 과일을 선물 받은 이 남자는 대체 누구죠? 새들이 다 먹어요. 맞아. 네, 못 기다려요. 새들이 다 먹어요. 네, 사장님 그때 예전에 그 보증금 1년 아니 월세 1년도 안 내, 1년 동안 못 내고 보증금도 다 까이고 1년 이상 계속 기다려 주셔가지고 제가 농사도 잘 짓고 참 감사드리겠습니다. 양달쌤의 옥상 텃밭을 진심으로 응원해줬다는 건물주. 밀렸다가 요즘은 이제 다 정산이 되고. 근데 사실 1년을 기다려주는 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워낙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뭐 나쁜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믿는 거지. 잘 적힐러 봐. 올해도 좀 많이 따다줘. 네. 옥상에서 이 농사를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뭐 이웃 사이에서 갈등이 있었던 적도 있고 실제로. 근데 항상 내 편에 서서 이렇게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이러시니까 고맙죠. 웬일로 조용한 옥상 텃밭의 오후. 네, 안녕하세요. 네. 몸은 어때요? 피곤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제대로 해보죠 오늘. 지인에게 운동을 가르치며 생계를 꾸리고 있다는 양달쌤. 좋아요. 네, 좋습니다. 편하게. 이렇게 운동을 가르친 지도 어느새 10년이 넘었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가지고 연기 쪽 일이 잘 풀리지도 않았고 어떻게든 뭐 월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르치기를 시작해 봤는데 반응이 나쁘지 않고 인원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이게 주로 주수입이 된 적이 있었었죠. 옥상 텃밭에서 나는 작물은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따로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6초, 7초, 8초, 26초.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가르치면서 농사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요. 54, 55. 열심히 운동을 했으니 이제는 먹어야겠죠. 운동을 마치고 옥상으로 향한 두 사람. 뭔가 거창하게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 푸짐하게 고기도 굽고 아껴두었던 옥상 텃밭에 식재료도 총출동합니다. 이렇게 정성스레 저녁을 준비하는 이유. 이건 뭐예요? 럽 대신에요. 허브를 이용해서. 깊어가는 여름을 맞아 바베큐 파티를 여는 날이랍니다. 지인들까지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야야 이게 오랜만이야. 양달쌤의 옥상 텃밭을 진심으로 응원해준 고마운 지인들. 예, 이 형은 차진영 형이라고요. 그 히트곡 애니야. 제가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애니야. 가사가 좋아가지고. 귀하는 이제 옛날에 이제 영화 같이 하면서 그때 같이 지내던 친구죠. 믿고 보는 천만 배우 최귀화.
양달샘과 무명 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사이랍니다. 옥상 텃밭. 와 여기 닭도 있어. 하나 와. 골라라 귀하야. 너가 고르는 걸로 오늘. 우리 애들 완전 좋아하겠는데? 탓밭이 신기한 배우 최기화. 그런 그의 눈에 띈 것이 있었으니 이건 명아주라는 풀이에요. 명아주. 이건 먹는 풀이에요. 와. 이걸 뽑으면 뿌리가 이렇게 지팡이처럼 돼 있어요. 이거 그런 식으로 쓴다고 그러더라. 그래 과거에는 대가 튼튼해가지고. 할머니들이 이렇게 지팡이로 쓰는 이거 거. 전문가시네. 저 잡초 반 전문가입니다. 며느리 배꼽이라고. 이게 장난 아니네 진짜. 너 아니 전문가인데? 잡초 도감이 머릿속에 들어있네. 약간 이게 저기 신맛이 있어요. 산미가. 그래서 와. 약간 와. 아니 최기하 배우님은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저 잡초에 진짜 관심이 많아갖고요. 사과만 난다, 진짜. 단연간 잡초를 저기 시골에서 땅을 구입해서 그냥 키우고 있어요. 방목. 뭐 같은 관심사를 가진 두 사람. 농사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이 옥상 텃밭이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이렇게까지 키운다는 거는 진짜. 근데 저는 인상적인 게 여기가 강남 한복판이죠. 그러니까요. 더 놀랍죠, 진짜. 여기에 이 화분, 대형 화분을 만들어서 지금 이게 그냥 1년생 식물이 아니라 다 다년생 지금 나무들이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가 다 해봤어요. 저도 사과, 배, 포도 모든 게 있는데 이렇게까지 자라지도 않고 잘 안 되는데 와 이거 정말 대단하네요, 진짜. 옥상 구경도 다 했으니 본격적으로 식사 준비를 시작합니다. 절그룹 빻은 수박에 마지막으로 시원한 탄산까지 부어주면 여름철 별미 수박 모히또가 완성됐습니다. 이를 아는지 모르는지 고기 굽는데 여념이 없는 양달샘. 옥상 텃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밥상이 완성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드디어 맛보는 모히또에 피로가 싹 씻기는 기분. 근데 재밌네요. 원래 농사도 음식도 내 손으로 정성 들여 하면은 더 맛있는 법이죠. 근데 형은 이제 배우는 이제 다 접으신 거예요? 이제 다시 할 생각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이 쫀다고 그러잖아. 난 예전에 좀 그런 게 있어서 쫄아버리는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말도 제대로 안 나오는 때도 있고, 제일 처음 할 때는 이게 제일 간단한 거였어. 어깨를 딱 치고 가면 딱 맨 처음 했던 영화에서 연기가. 근데 이게 안 움직이는 거야 이게. 그 당시 또 필름이니까. 긴장되죠. 이게 장난 아니에요. 이거 형이랑 저랑 처음 만나서 했던 작품에서 저는 약간 좀 그게 있어요.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거의 처음 영화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상업 영화. 근데 그게 다 찍고 6년 동안인가 개봉을 안 했어요. 3년? 더 됐어요. 6년인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게 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그때가 한참 그 감독님 잘 나갈 때여가지고. 무명 시절 영화에서 만나 가까워진 두 사람. 연기에 대한 열정도 무명의 서름도 함께 나누며 견뎠답니다. 하지만 끝내 같은 길을 걷진 못했는데요. 나는 형이 좀 샤부작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응? 연기를. 아예 끈을 놓지는 말고 하세요. 형도 너무 아까워. 독립영화 뭐 이런 거부터 좀 샤부작. 동생의 조언에 생각이 많아진 양달샘. 농사를 하면서 배운 게 낮이 너무 길어도 안 좋고 밤이 너무 길어도 안 좋고 이게 잘 조화를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너무 이 빛만 추구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배우를 할 때는 빨리 나도 빛나고 싶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심지어 농사 지을 때도 그걸 해봤어요. 빛이 많이 쬐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24시간 동안 빛을 쬐본 적이 있거든요. 식물에게. 춥더라고요. 작은 역할부터 작은 대사 없는 거, 대사 한 줄 뭐 이런 걸로 차근차근 올라가면은 그때는 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데요. 농사를 짓고 비로소 인생을 깨닫게 됐다는 양달샘. 울고 싶을 땐 더
이상 웃지 않아도 돼 애니야. 피하듯 숨겨둔 꿈을 다시 꺼내볼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옥상 텃밭에서만 지내던 양달쌤이 오랜만에 외출을 했습니다. 좋아. 그런 거 좋아해요. 그렇지. 15년 만에 프로필을 찍으러 왔다는 양달쌤. 카메라 앞에 선 모습을 보니 영락없는 배우입니다. 자잘한 오디션을 보고 작은 역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다시. 그가 농사에서 배운 건 느리더라도 꿋꿋하게 살아내는 삶. 농사란 자연이죠. 우리도 자연의 일부고. 전 도시의 시골을 가져오고 싶어요. 왜요? 그게 아름다워서요.